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중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알바천국 알바몬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알바를 구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가 보이스피싱을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한국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도와줄 공범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검거되어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때문에 야, 우리 도와주면 크게 한몫 잡을 수 있어 라는 말로는 더 이상 공범들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유인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도와줄 사람들을 찾기 위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에 구인 광고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같이 크게 한몫 잡자는 정상적인 루트로는 한 번 쓰고 버릴 공범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들의 범죄를 도와줄 공범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속여서 범행에 가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아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알바 자리를 잡은 것으로 오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 암흑의 신용정보와 같은 합법적인 채권 추심 회사나 대부업체에 취업을 하였다고 믿게 됩니다. 이들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요. 일당 10만원의 교통비, 식비, 기타 비용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들어간 교통비와 식비, 커피값을 환급받기 위해서 꼼꼼하게 영수증을 챙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된 촉이 좋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마스크를 내리고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는 괜찮은 알바라고 소개시켜주기도 하고요. 현재 사법부는 이렇게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돈을 먹은 사람들은 저 멀리 동남아나 중국에 있어서 잡기가 힘들고 누군가 범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2020년부터 이러한 유형의 알바가 알바천국, 알바몬 등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공범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당 10만원에 교통비, 식비, 수당만 조금 챙겨주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알바천국에서 구한 사람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5%, 2019년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8.6%였다가 2020년도에는 전체 보이스피싱ing 범죄의 47.7%,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는 전체 범죄의 73.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의 억울한 목소리 역시 커져갔습니다. 유력 일간지인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아시아경제, 헤럴드 경제에서는 이런 억울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링크는 동영상 설명 부분에 걸어 놓겠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의 미필적 고의를 굉장히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대부업체나 땡땡 신용정보와 같은 채권 추심 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현 사법부의 관행입니다. 사법부의 입장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몸통을 처벌하고 싶지만 중국이나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반면 피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행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처벌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이것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점점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알바 사이트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나 합법적인 대부업체라고 하면서 구인 광고를 하거나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익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중관 변호사였습니다.